안녕하세요. 통일을 연구하는 교수 민경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을 탐구하는 교수 김지영입니다. 교수님 혹시 얼마 전에 개봉했던 육사원한 영화 보셨어요? 예, 저도 봤죠. 통일에 관심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요. 1등에 당첨된 로또 용지가 바람 때문에 북한으로 날아간다라는 아이디어가 참신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연히 날아든 로또를 가지고 남과 북이 이렇게 군인들이 벌이는 어떤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재밌게 풀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남북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나 20대들이 꽤 많이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로또가 바람 불어서 날아갔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굉장히 충격에 빠질 거고요. 그러나 그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 로또는 아닐 거야. 저 번호는 틀린 걸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겠죠. 마음으로 극복하든 정신 승리네요. 네, 일체 유심조. 네. 로또로 보는 통일. 그런데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 로또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고 미련을 못 버립니다. 어떻게든지 상금을 타기 위해서 남과 북이 각축전을 벌이는데요. 북한 측 병사들은 이게 군사분계선 넘어왔으니까 이제 자기네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남측 병사들은 먼저 주순 쪽에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막 실랑이를 벌이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막 커지기도 하고 결국은 서로 타협안을 도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저는 그 협상 장면이 참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이게 소재는 로또인데요. 크게 본다면 남과 북이 마치 실제로 협상하는 것 같이 아주 현실적으로 연출이 됐더라고요. 너는 죽고 나는 살고, 나는 100% 너는 제로,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너도 나도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협상 방법들을 나중에 실현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든 박교태 감독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원이 통일이라고 되뇌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쾌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북이 한 민족이니까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당위성을 주입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하면 남과 북이 우리한테 어떻게 유리할까, 그런 관점에서 상생의 길을 찾는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실제로 우리 자신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제 서로 비방 방송을 했던 남남 북녀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런 설정이 나옵니다. 서로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비방 방송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만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남북 간에도 서로 이제 차이가 있고 이해를 못하던 상황일지라도 우선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남북의 병사들이 각자의 특기를 가지고 상대 측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면들도 굉장히 재밌어. 예. 이 설정 중에 이제 로또를 서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서로 이제 믿지 못하니까 담보로 삼기 위해서 남북의 병사를 서로 잠시 교환한다는 그런 설정이 나오는데요. 남쪽에 오게 된 북한 병사는 남한 병사가 우연히 밟은 그런 북한식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북쪽에 가 있는 우리 한국 병사는 마침 또 축산학과 나온 군인으로 돼 있는데, 예, 그 북한 군대에서 이제 축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축산업 진흥에 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런 장면이 아주 매우 재미있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뭐 닭들이 갑자기 알을 막 엄청나게 낳는다든지 이러한 설정 매우 재밌게 표현됐지만 저는 또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미래에 남북한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경제적 이익, 공동 이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예, 저도 너무 재밌게 그 장면을 봤는데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고요. 또 경쟁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장점을 살려서 서로 협력하고 만나고 교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월드컵 같은 경우 우승도 하고 뭐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도 한번 제일 많이 따보고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좀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1등하고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되는 일일 것 같은데요. 남북 간에도 서로 차이를 부각하고 갈등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방안 그런 걸 통해서 남북이 서로 함께 잘 사는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로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통일. 그리고 또 저는 서로가 이 상대방 언어를 배우는 이 부분도 참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북한 병사가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적응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인터넷 용어, 축약어, 뭐 줄임말들을 배우는 설정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분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북한 병사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막 쓰려고 하는데 엉뚱한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연출이 되는 것이 흥미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남측 병사가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말 배우는 과정 이런 것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분단 70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또 영화적으로 영화상에서 이렇게 유쾌하게 풀어볼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남과 북의 병사들이 했던 노력처럼 남북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IT 회사에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남한의 청년들이 또 북한의 평양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던가 이럴 때 서로의 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쪽 지형이라던가 아니면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예, 뭐 남북이 서로 이제 분단 70년이나 되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생겼는데 사회 문화적인 이질감도 해소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언론 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실현이 된다면 남북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동시에 개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문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은 여기 굉장히 많은 대사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남남북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남북이 헤어지면서 특히 이제 조금 친해졌던 남남북녀가 우리 다시 언제 만날까 뭐 통일되면 만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북녀의 오빠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이 뭐 별거냐,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게 통일이지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통일에 대해서 뭐 아주 거창하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또 통일의 정치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지도 않으면서 남북이 서로 편하게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의 통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최근에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MZ세대들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화에서 다루는 것처럼 정치적인 통일보다 남북이 평화롭고 그리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추진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읽히기도 해요. 예, 그렇죠. 우리 항상 통일을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완성된 시점, 그 최종 목표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 또 남북이 소통을 하면서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고 또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격차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 또 우리가 통일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교육원에서 이렇게 초청했던 이탈 주민 청년의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뭐가 제일 어렵냐, 뭘 제일 해보고 싶냐라고 했더니 어머니랑 뭐 딴 거 없이 눈을 맞추면서 밥 한 끼 먹고 싶다. 북쪽에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상시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저한테 굉장히 좀 울림이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하루빨리 우리가 남북이 왕래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평양 가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이런 육사와 같은 영화도 같이 보면서 얘기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던 동해가 너무 좋았는데 거기 동해에서 기차를 타고 금강산까지 가가지고 주말을 이렇게 또 여행을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하루빨리 우리 남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왕래할 수 있게 돼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이제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